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x가 무한대로, x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극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값으로, 특정한 값으로 x가 갈 때 말이죠. 물론 y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고, 이번에는 x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아까는 어떤 a나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있나요?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져요? 그래프가 주어질 거고, 혹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요, 수학2 그냥 대충 공부하는, 그냥 어디 중학교 학원에서 센 책 가지고 대충 하는 애들, 이런 애들 보면 뭐예요? 대부분 그냥 수식 정리로만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느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수학2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실은 내가 나중에도 이거 좀 얘기 드릴 건데, 결국 수학2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수학2 왜 배우냐고 물으면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아무도 그래프를 안 그려요. 일단 극한이나 연속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보통은 거의 대부분 주어져요. 아니면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나중 되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직접 그려서 해결해야 돼요. 실은 극한과 연속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수학을 수학답게 제대로 배우시기 바래요.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수학 배우니까 그쵸? 중학교 때 수학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그쵸? 뭐 이것도 여러분들 슬플까봐 얘기 안 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한대로 갈 때예요.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는 x분의 1 그래프예요. 누구도 봐도 다 알고 계시죠?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쪽으로 얘가 끊임없이 갈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자, 끊임없이 간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언제까지 갔다 우리가 다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그냥 분명히 얘가 언젠가는 어디가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런 게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이게 뭐 첫 변화는 1000분의 1이면 웬만큼 작을 거고, 10,000분의 1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을 거고, 100만분의 1이면 그거보다 훨씬 작을 거고, 나중에는 막 몇 조분의 1이어도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뭐는 안 돼요? 0은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긴 가지만 0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얘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0까지는 가겠지만 0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느낌을 가지시면 리미트 뭐라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거 근데 실제 0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막 됐고, 이쪽도 어떻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무한대죠, 무한대. 이것도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fx는 이때도 0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0과 이 0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또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직은 안 배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극한에 대해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얘는 실제 0도 아니고 얘도 실제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0으로 표현했지만 둘 다 0도 아니고 얘네 둘의 값도 달라요. 이런 걸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둘 다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3번에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제가 여기다가 썼던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L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L이 아니라 0인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X세제곱의 그래프입니다. X세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못 그린다고 비난받을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X세제곱 그래프. 뭐 솔직히 X세제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접 좌표 찍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여기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양의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래서 정리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우리가 극한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세제곱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아래쪽이죠. 아래쪽 역시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때 어디? x도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로 가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번에 x세제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이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꼭 그려서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이거 뭐 그려놓는데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들, 알아서 반성하세요. 자, 이거 2가 되겠죠? 그냥 평행 이동한 겁니다. x분의 1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죠. 어디에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누가 봐도 이 값은 2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2에 가까워진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 더하기 2의 개념으로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얘도 실제로 2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 이번에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를 구분하셔야 되죠. 1이 아닌가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이걸 처음부터 실은 절대값 x 플러스 1을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떻게? 절대값 x부터 그리는 거예요. 절대값 x부터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학을 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아시겠죠? 자, 절대값 x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나요? 이제 절대값 x 같은 거는 여러분들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어디 축으로 x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얘가 이런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끝은 어딜까요? 어차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0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x에서 극한값을 하라고 했는데 실은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이제는 약간 이제 좀 시간적인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게 익숙해졌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래프 다 그려서 해야 돼요.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하고 저는 그냥 약간의 인싸 마인드를 붙여서 이걸 좀 빠르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x예요. 1에다가 x를 빼는 거예요. 무슨 x? 마이너스 x가 빠지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값이 빠진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맞죠?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어때요? 양의 무한대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무한대에서 며칠 빼요? 3을 빼봤자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돈 엄청 많잖아요. 그죠? 몇 조씩 있잖아. 거기다가 3원 빠진다고 해서 그거 누가 티나네요? 엄마한테 엄마 나 3원만 줘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돈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이래요? 아니죠.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하죠. 자, 그런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x제곱입니다. x제곱이래. 무한대죠. 무한대 제곱에서 3을 뺐으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티도 안 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약간 그래프를 그려도 되긴 해요.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이런 거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뭐 대충 그려도 돼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죠. 물론 뭐 정확하게 근은 어디 있고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개형만 알아도 되죠. 자, 개형만 알면 이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뭐예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는 이 우측으로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위치가 될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누가 봐도 얘가 무한대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거는 무한대로도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 되면 이것도 그냥 좀 인싸력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예요. 얘네들의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집에 몇 주씩 있는데 옆집 삼촌이 와갖고서 나 이번에 한 100억 벌었어. 그거 누가 관심이 나요? 100억? 아유, 우리 집에 지금 한 100조 있는데, 그 100억 갖는 거, 그거 뭐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잘난 척하면 그거 받아줘 안 받아줘? 엄마가 그런 거 안 받아준다고. 아 삼촌 어디 와서 지금 조막손이 와서 왜 저기 뭐야 귀엽게 구시나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에 비하면 여기 너네 집이라고 그러면 이거 삼촌네 집인 거죠. 3배가 안 되는 거죠. 짤바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x제곱이 커지는 거랑 x가 커지는 거랑은 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심지어 여기에 뭐 몇백만이 붙어 있어도 안 돼요. 나중 가면 얘가 무한대까지 계속 가면 물론 3차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x제곱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수로 오면 너네 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역시도 2x 플러스 1인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그래프로 이해해도 쉽긴 쉬워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면 아래로 향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쉽게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쉽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뭐 더하기 1 정도 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도 있나요?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죠. 루트가 있다고 해도 이 안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갈 거고요. 우리가 이 개형만으로도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후, 그냥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 가끔 로그함수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 끝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르겠어. 왜 그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 그 진짜 뭐 혹시 넣으면 아유 정말 좀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그럼 뭐 어떡합니까? 나 뭐 할 말이 없네요. 혹시라도 그런 친구 있다 보면 예. 한번 좋은 미래를 한번 예.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밑에 x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x분의 1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주구장창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x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커져요, 분모가.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 값이? 그냥 상상을 해도 0으로 가죠, 그죠? 0으로 가는데 얘가 어디에서 가요? 음수의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음수의 0.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따로 하게 될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0으로 갈 거고요. 그 값은 음수일 수 있을 거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거 하면서 아이고 뭐 조심스럽게 아이고 다음에 가면 또 할 거야. 그거 다르긴 한데 그걸 억지로 구분하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쪽 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단원에서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거예요. 정확하게 아까 그의 0이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저 사람.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할 거예요. 그 표현의 기본적인 시작이 뭡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입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극한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A라는 게 여기 이제 A라는 게 있는데 여기 A라는 거에서 가까이 가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서도 가까워지니까 0.9999도 1이고 1.000000 얘도 1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이걸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좌극한. 야 이거 왼쪽에서 오는 거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거 이제 이런 걸로 해갖고서 이제 오른쪽에서 이거 왼쪽으로 가잖아. 이게 좌극한 아니야. 이거 네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런 건. 왼쪽에서 온다. 그래서 좌극한. 오른쪽에서 온다.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양수라고 수학에서는 오른쪽을 양수라고 그러고 왼쪽을 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맞죠?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좌극한 우극한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은 마이너스, 왼쪽이 음수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좌극한을 A-라고 그러고 이쪽을 A 플러스의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이걸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지금 이건 x의 값이잖아요. 이 x의 값에 따라서 누구도 변해요? y값도 변하는 거죠. 그 y값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오른쪽에서 갔을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왼쪽에서 가까울 때는 얘가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를 리미트 x가 1 플러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값? fx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들에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봐도 0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극한 좌극한을 배웠으니까. 뭐냐면요. 얘가 지금 0이라, 지금 여기서도 그냥 0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는 진짜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워지는 애예요. 근데 어디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큰 데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에 가까워진 거. 마이너스 0.0000001일 수도 있고 그냥 플러스 0.0000001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프만 봐도 알죠. 위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극한의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0 플러스에, 물론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미트 x가 이번엔 어디로 가요? 1의 좌극한이에요. 그랬을 때 이 fx죠. 이 값은 몇일까요? 누가 봐도 1입니다. 얘는 어때요? 그냥 정확하게 1이에요. 누가 봐도 얘는 그냥 1에서 계속 1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는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냐고요? 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극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이해했다고 하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fx가 마이너스 x랑 x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편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기를 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x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쓴다고요? 1보다 작을 때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런 동그라미 하나 쳐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올 때는.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쵸? 예, 여러분들 이거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배웠다고 이제 지루해가지고, 그죠? 아는 것만 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하니까 이제 0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쵸?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시는 거 알죠? 자, 1의 위치에 있고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실은 아까랑 똑같이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오른쪽으로는 x가 1보다 클 때는 x의 그래프가 되고 있어요. 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x가 됐을 때 여기 위치가 뭐가 돼요? 요 위치를, 왜냐하면 여기가 정확하게 1일 때는 여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은 점을 찍고 얘를 이렇게 x의 형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 플러스 1의 우극한이라는 개념이니까 여긴 1의 어디예요?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노란색 그래프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값이 몇입니까?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판단할 수 있죠. 1 플러스라는 거 둘 중에 어디겠어요? 누가 봐도 아래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 뭘 어떻게 뭐 해줘.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죠? 자, 1 플러스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를 이용한다고? x라는 걸 이용해요. 그 x는 누구겠어요? 예,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얘는 그냥 1 플러스인 거예요. 1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어디서? 양수에 가까운 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또 1 플러스라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그냥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1 플러스 저것도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얘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1 마이너스가 되는데 1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는 왼쪽에서 보는 거죠. 그죠? 왼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보고 있다라는 걸 하면 이 그래프로도 이제 뭐 알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는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x죠. 그럼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 값이 뭐가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위해서,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실은 마이너스에다가 실은 이 x가 뭐예요? 1 마이너스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라고 하면 실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어떤 플러스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마이너스 1의 플러스 형태인가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뭐 억지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씩 익숙해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로만 쓰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 문제인데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빼주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어디입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집니다. 1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1 플러스라면 여기에 있는 개념이죠. 여기에서 오른쪽의 개념은 뭐예요? 누가 봐도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1입니다. 수학이 이렇게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그죠?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 혹시라도 이 수트까지 왔어도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8, 90%인 친구들이 많아요. 예, 수트 그냥 엄마가 배우라니까 배우는 거지, 그지? 근데 수능 시험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에요.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여기죠. 그럼 뭐 어딥니까? 얘가 0의 개념이겠네요. 그럼 이걸 0이라고 쓰면 될까요? 그리고 0 플러스예요. 0 플러스면 0의 우극한이죠.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얘 역시도.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1의 좌극한이네요. 1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죠. 얘도 어디를 향합니까? 0을 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역시도 마이너스 1입니다. 정말 쉽죠? 그죠? 이렇게 수학이 쉽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8번이래요. 4번 문제죠? 2018년도 문제예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의된 함수 fx에서 그림과 같을 때 리미트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요? 좌극한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a를 기준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왼쪽이죠. 미세하게 오른쪽보다 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여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이건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좀 투머치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투머치한 친구들? 아니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 이거 딱 봤을 때 아이씨 이거 미세하게 얘가 더 큰 거 아니냐고. 그쵸?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또 수학도 좀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건. 예,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내가 관념이 정말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요. 예, 맞죠? 자, 어쨌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얘네들은 같다라고 보는 거야. 이 상황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2에서 있을 때는 이런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딱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좌극한이 우극한과 차이가 나죠? 나머지는 그런 게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차이가 나요. 누가 더 커요? 우극한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되겠네.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 이런 거 본능적으로 이런 건 안 되겠다. 유일하게 누구만 여기랑 여기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그것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은 그런 걸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렇게 다 돼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후보가 될 수 있는 애가 아까 첫 번째로 여기. 근데 1번 후보는 안 됐죠. 두 번째 후보가 얘죠. 왼쪽이랑 오른쪽 누가 더 커요? 누가 봐도 왼쪽이 더 크죠? 그러면 얘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쪽도 한번 볼까요? 얘 오른쪽과 왼쪽이 누가 더 커요? 누가 봐도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의 함수값이 이게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 값이 이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값이 이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y값이라고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답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이 조금 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나요? 그쵸? 이제는 이게 원래 제가 웬만하면 이런 활용 같은 경우를 수학하 같은 경우는 원래 다 뒤에다 몰아놨어요. 이런 거 수식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놨는데 이제 수2까지 할 정도가 왔는데도 그걸 따로 모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내가 수식화하는 거. 아직도 그걸 못한다고요?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직은 수학도 아니야.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거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어느 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한대요. 이용거리가 10km 이하면 1250원입니다. 실제로 요금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철떡이라 잘합니다. 이런 거.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철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구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10km 초과하고 50km 이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하고 50km 이상이면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이래요. 철도에서. 자, 이용거리가 X킬로미터 fx이라고 할 다음 극한 값을 구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30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30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디 구간이에요? 30은. 요 안에 있는 구간이죠. 그죠? 30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1250원은 기본 요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10km 초과해서 그러면 거의 20km 간 거죠? 20km 갔는데 5km마당 얼마? 100원이래요. 그러면 20km면 400원이겠죠? 그죠? 400원입니다. 이거 400원이라고 쉽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1650원입니다. 여기에는 뭐 굳이 극한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82에 좌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50km 초과면 이제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2km니까 이미 뭐예요? 50km까지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방금 여기 있던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 1250원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요? 40km를 갔으니까 40km는 5로 나누면 8인가요? 그러면 그 값은 800원이겠네요. 자, 800원이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요금제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km마다 지금 몇 킬로 남았어요? 32km죠. 32km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보면 이거 4번을 이 가격을 붙여야 되는구나 라고 보일 거예요. 그래서 400원을 붙여야겠지라고 하고 여기다가 400원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는 거죠. 그죠? 네. 왜 그러냐? 지금 8km마다니까 8km가 땅 됐을 때 그 값을 내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건 그렇게 계산을 해요. 편하게 하려고. 원래 경제학에서는 아니 7.995km는 뭐 거긴 7km도 7km대로 계산해야 되고 5km도 5km대로 계산해야지. 그죠? 뭐 8 딱 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얘는 8km마다 100원씩 그러니까 32km가 딱 됐을 때 3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쵸?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냥 대충만 표현할게요. 300원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동그라미가 쳐지고 32km가 딱 되는 순간 여기에 그러니까 이가 32라고 얘기를 하면 이 되는 순간 얘가 400원의 값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좌극한이에요, 우극한이에요? 좌극한에 대한 얘기죠. 82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 그러네요. 이쪽 말고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에 있다라는 거고 이 값은 400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300원이 되는 것이고 이건 뭐 산수까지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산수 잘하니까 이거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극한값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